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아유르베다 경전을 베이스로 해서 아유르베다 웰니스를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고, 저희가 6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개념의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6개월 차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계속 이어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오신 백두당 선생님이 이어서 이제 하실 거니까 그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시간대에 아유르베다 디나짜리아라고 하는 수업을 이어서 할 거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아유르베다 웰니스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해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죠. 저희 이제 6개월간 했던 아유르베다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 요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타이틀로 제가 작년에 첫 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타이틀로 자기의 인생을 몸과 마음의 영역을 나눠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시작한 거고 아유르베다 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 저희가 뭐 위크별 주제도 나와서 거기에 챌린지도 하고 제가 가장 아유르베다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을 매주 이어나가는 그래서 2023년 내내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저희 SNS를 통해서 라이브도 시청하실 수 있고 뭐 포스팅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 슈리베다 SNS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마찬가지로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의 좀 삶을 스스로 건강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마 6개월 내내 반복이 됐던 내용이겠지만 뭐 아유르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저도 제 삶의 기준을 좀 만들고 새롭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귀인 중에 한 분인 남인도 병원에서 만났던 서비트리 선생님께서 제가 저의 성향을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도 보시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인생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 이 프로젝트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통해서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제 삶을 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아유르베다라는 매개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마무리에 들어가고자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자체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먼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거 떠나서 여러분 인생에서 컨트롤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살아보시면.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도 병나고 몸도 병나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많은 철학에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아유르베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아유르베다 철학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나의 몸이랑, 오늘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나오겠지만, 내가 먹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 수면 습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 습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활 습관까지. 이 네 가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요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집중을 못하고, 아, 내가 아닌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날씨가 이렇게 좋았으면, 돈이 이렇게 벌렸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와이프가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면서 산단 말이죠. 행복해지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은 날씨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도 상냥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얘기만 들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가지.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거,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컨트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알아서 자유자재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리까지 가시면, 그 다음 단계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 전에 다른 사람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자식들 걱정하기 이전에 자기 먼저 컨트롤하는 거에 집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랑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면 그 다음에 주변 것들과 상호작용 하시면 실패하실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뜻대로. 근데 그런 상태로 내가 컨트롤이 있는 상태로 일을 하시면, 사람을 만나시면, 사람을 사귀시면, 인간관계를 하시면 실패해도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기 자신 컨트롤만 되시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이 마구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 기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내가 낙담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한 습관들 때문에, 내가 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랬기 때문에. 그죠? 전 정권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그죠? 지금은 또 이재명이 안 돼가지고, 그죠? 윤석열 아저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으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영원히, 때문에는 붙일 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들었던 게 경기가 역대 최악이고, 아이들은 역대로 공부를 안 하고, 언제부터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질 일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세상이 시궁창에 빠지고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데 가면 더 좋을 거고, 나쁜 데 가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 자기 삶에 주도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와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내가 참 불편해서 여기를 찾아왔다. 뭔가 삶을 바꿔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순서가 바뀌진 않았는지 먼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내 컨트롤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꿔놔야겠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먼저 컨트롤하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동기부여 받고 행복해지게 돼 있으니까 먼저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거를 꼭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기 삶을 스스로 좀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을 아유르베다의 것들 세 가지에다가 지금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요해진 한 가지의 습관을 더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방식을 좀 오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수업 한 번 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유르베다 철학에서 말하는 입증된 4천년간, 4천년도 넘었죠. 4천년간 입증된 방식을 하면 되겠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마음 편하고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인생이 바뀌시는 분도 있겠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제 꾸준히 영역별로 노력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게 제가 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할 거니까 먼저 자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아유르베다일 뿐입니다.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빨간 시뻘건 책이 이제 경전 책 중에 하나인데 어려워요. 여기에 이제 쓰인 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준 아시탄가 흐르다임이라는 경전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읽는 게 어려워가지고 요런 거를 되게 잘 읽으시고 요거를 공부를 잘 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백수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디나짜리아라고 하는 강의를 이어갈 거예요. 요 짜르카 사미타라는 이런 경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베다라고 하는 이제 지혜 덩어리에서부터 나왔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베다라고 하는 무언가. 그거는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철학 덩어리, 뭐 지혜 덩어리라는 거에서 아유르베다는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 그리고 삶의 목적도 행복하고 이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 순서대로. 먼저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랑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앉아 계신데 어딘가 불편하다. 속이 쓰리다. 아니면 손발이 차다. 머리가 아프다. 코가 막혀 있다. 불편하시잖아요, 몸이. 그죠? 아니면 뭐 가스가 차서 화장실을 자꾸 가야 돼. 그럼 몸이 불편하면 행복이 깨지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미간에 이제 주름이 쫙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어. 날 바꿀 수 있는지는 한번 관찰해 보겠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만 상을 쓰고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따가 뭐 할 생각들, 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계시다.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시면 또 행복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는 어떻게 하면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행복해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이 인간 자체를 변화만 시켜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졌을까?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히타라고 하는 이로운 게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해지면 알아서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삶을 좀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유르베다고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라는 거는 뭐 말은 쉽죠, 그죠? 뭐 스님들도 그죠? 지혜로워져야지. 응? 그 공부 백날 해서 안 된다.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지혜로워야 괴로움이 사라져. 그 지혜를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이거를 이제 베다의 인생 덕목 중에 가장 최고를 뽑는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에 대한 탐구.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거든요. 베다에서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죠. 매일매일 MBTI 검사처럼 뭐 한의학의 무슨 체질 검사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어요. 왜냐?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왔잖아요, 다들. 그죠? 저도 모르니까 인도를 간 거.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간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현대과학의 방식은 질병으로서 그것을 분류를 하고, 이 질병이구나. 이 질병의 기전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걸린다. 이거를 치료하는 약물은 이거다.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처방을 한다. 수술이 필요하면 국소적으로 수술을 한다. 항암 치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질병을 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 그냥 접근 방식이 그럴 뿐인 거죠. 사람이 균형이 무너져서 아프다. 질병이 발병한다. 그러면 현대의학 과학은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증상을 빨리 치료하고 이 사람이 버틸 수 있게 살려놓고 가는 방식이라면 아유르베다는 뒤로 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어떻게 태어났지? 어떻게 먹었지? 어떻게 움직였지?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하는 방식이 이제 알아차림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갔지? 이 사람한테 얽혀 있는 이 방식이 뭘까를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를 가장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유르베다가 최고도 아니고 현대의학이 최고도 아니고 굉장히 보완되기가 좋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아픈 상태면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빨리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하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아픈 게 있으면.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태어났길래?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길래? 나는 어떻게 해야 편해질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극으로 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고 수술만 받으시거나 현대의학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약 거부하고 수술 거부하고 그냥 무조건 자연 치유하겠다. 이게 극단으로 가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화롭게 가보시는 게 좋다. 다만 아유르베다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리는 방식을 택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문지 조사하면 되느냐? 하루 수업 들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일어났으면 잘 잤냐? 왜 잘 못 잤을까? 뭐 자는 데가 불편했나? 너무 추웠나? 너무 뜨거웠나? 일어나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속이 괜찮나? 변을 보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오지? 저녁 때 먹은 게 잘못됐나? 저녁 때 운동을 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나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냥 아침 먹었으니까 뛰쳐나가서 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보니 몸에 좀 열이 더 나고 속이 좀 더 편안하구나. 아니면 먹고 나니 더부룩하고 체하는구나. 승용증이 더 심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냥 마구 살다가 병원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시면은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항생제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아유르베다 의사도 그 현대의학을 가시면 그렇게밖에 못 고친단 말이죠. 그 바쁜 의사 선생님이 앉혀놓고 어떻게 먹었고 왜 이렇고 이거 못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했는지 그냥 막 무아지경으로 다 쑤셔놓고 막 살다가 병원 와서 고쳐내요. 근데 이거 식습관 바꾸셔야 돼. 그런 거 말고 손대지 말고 고치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알아차리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 바르는 거, 자기의 수면 패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어디 맡겨놓고, 체질 알려주세요. 체질 알려고 오늘 왔어요, 멀리서. 못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 태어난 그 히스토리 3, 40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눈 감아봐라. 뭐 손을 한번 맞잡아보고. 울림을 느끼고 차크라를 보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럼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한테 가시면 안 되고. 자기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이고 변화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불행한 이유도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알아차리시는 것부터가 굉장히 변화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도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 요건 딱 뒤에서 다시 한번 요거부터 그냥 할까요? 자,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뭐 그 세상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키아 철학을 빗대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대우주와 소우주의 이론, 대우주와 소우주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이야기, 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뭐 프루샤라고 하는 것과 뿌라크르티, 뭐 영혼, 뭐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철학 공부는 내가 인생 디자인하는데 뭐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건강해지는데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저는 관심 없었는데 하도 아유르베다 공부를 이제 하고 아유르베다 공부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저도 다시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고는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사색에 빠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거를 궁금하시다면 한키아 철학 같은 거 공부해 보실 수 있다. 요거는 뭐 빅뱅 이론이나 뭐 진화설 그냥 그들이 택한 설 중에 하나다. 뽀르샤와 브라크루티가 만나서 뭐가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성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도샤까지 오기까지 그 이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네,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 인간을 이제 작은 우주라고 했거든요. 인간과 자연 이 사이의 균형 맞추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어요. 왜 소우주라고 했냐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의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꽃도 그렇고 밖에 있는 모든 것들도 5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란 말이죠. 요거는 여러 철학에서 공유하는 부분인데 공간과 바람과 물, 불, 흙, 요 5가지 원소가 짬뽕이 돼서 저도 만들었고 바닥도 만들었고 사과도 만들었고 귤도 만들었고 고추도 만들고 꽃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에 불의 원소가 많이 들어간 거는 먹었을 때 몸에 열이 나는 거고 물의 원소가 많은 건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흙의 원소가 많은 거 들어가면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을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라만상은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주는 이 5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가 생성이 되고 뭐가 자라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경우도 죽어 땅에서 자라나죠. 그러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그게 유지가 되다가 진단 말이죠. 생성, 유지, 소멸 요 사이클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렇게 해서 해가 지고 떠 있다가 지고 달이 뜨고 떠 있다가 지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 가을에 유지되다가 겨울에 지고 모든 사이클이 이렇답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데다가 똑같이 이 사이클을 따르고 있다. 태어나서 유지되다가 소멸한다. 그러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게만 살아주면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가 택한 가장 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건강하게 쓰시면 건강한 거고, 봄에 봄나물 먹고, 여름에 수박 먹고, 가을에 감 먹고, 겨울에 방어 먹고,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죠? 뭘 특별하게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쓸데없이 인도 가서 막 뭘 녹두로 죽 만들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저녁에 불 꺼지면 잠잠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건강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전생의 업인가 했던 이 미스테리, 차크라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했던 미스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잘못 먹었던 게 있을 거고, 생각을 편하게 안 한 게 있을 거고, 잠을 제대로 안 주무셨을 거고, 그죠? 생활 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다만 그 출발점이 천하장사랑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육체적으로 코가 약한 사람, 장기가 약한 사람이 구분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대손손 해온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장사 집안은 계속 천하장사가 나오고, 유방암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속 그게 이어져 오고, 이런 거를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것마저도 깰 수가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자기 생애 안에 이거를 천하장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절대로 이 병의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 방법은 있단 말이죠. 그 스위치를 누르는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그 스위치를 누르는 생활용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게 이제 아유르베다가 가진 이론적인 뒷받침이고, 거기에서 이 5가지 원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면 최고의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5개. 물, 불, 흙, 뭐, 바람, 공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5개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2개씩 겹치네? 해서 아따, 삐따, 까파라고 하는 3가지 도샤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유르베다에서 이 도샤를 가지고 체질도 이야기하고 음식의 성질도 이야기하고 계절 변화도 이야기하고 모든 걸 얘기합니다. 디나짜리아도 요거를 베이스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도샤 부분이거든요. 도샤는 말 그대로 아유르베다의 용어입니다. 아유르베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아유르베다가 인생을 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 용어로 택한 게 도샤란 말이죠. 이렇게 도샤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현대의학이 그걸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호르몬, 혈압, 그죠? 콜레스테롤 수치, 뇌압, 이런 걸로 이제 했다면 아유르베다는 도샤, 다투, 말라라고 하는 그 아유르베다 자체의 용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아유르베다는 차이는 그냥 컨셉의 차이 정도밖에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가느냐, 일로 가느냐 차이, 기원부터 가느냐, 질병 발생 시점부터 이걸 억제하느냐, 요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동시에 하실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유르베다를 따라가실 필요도 없어요. 질병의 종류나 발병 시기에 따라서 그냥 병원 찾아서 현대의학적으로 짠 하고 증상 케어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성향 파악하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도 그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저한테 맞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유르베다를 택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 이제 발전시켜 나간 게 아유르베다다 해서 제가 지금 6개월간 했던 이론을 베이스로 요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요 디나차리아를 이어서 백서 선생님이 이제 해 나가실 거예요. 디나차리아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르베다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갈 수 있는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4가지 영역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유라고 하는 나 자신, 나를 알아차리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해서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내 몸이랑 감각기관이랑 5가지 감각기관이랑 마음, 요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저도 지금 서 있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말하는 것도 듣고 지금 여기 냄새도 맡고, 그죠?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로 말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 마음을 갖다 붙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마음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무언가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싶다. 여기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유르베다 영양제를 한번 팔아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여기 서가지고 신비의 명약 5,000년간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인도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 알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서 드시면 건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팔이로 간다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또 속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과 약팔이와의 차이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용을 할 때 반드시 쓰여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식사를 하셔야 아, 음식이 맛있고 냄새도 좋고 아, 이런 모양이고 이런 식감이구나. 소화력이 증가가 되겠죠. 여기에서 마음을 딴 데 뺏기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쑤셔 넣으면 무슨 맛이었는지 무슨 텍스처였는지 이런 거 모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에 있다가 끝나고 저희 셋이서 가서 짜장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에 앞에서 누가 막 옷을 벗고 쇼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죠?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애들은. 감각기관을 쓰고 있고 마음을 결합해서 쓰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그래서 눈을 잘못 써도 병 걸리고 귀를 잘못 써도 병 걸리고 감각기관 5개. 뭘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건강도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요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거를 잘 결합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요리예요. 건강한 요리. 5가지 감각기관을 써가면서 좋은 내가 평생 햇반 돌리고 슈퍼에서 사온 반찬 뜯어가지고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내가 만지는 것들이 뭐, 뭘 먹고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단호박, 고구마, 뭐 녹두, 병아리콩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레몬도 여기 있고 올리브 오일도 여기 있고 로즈마리 허브도 있어요. 향도 참 좋아요. 색깔도 참 이쁘다. 만져요. 좋은 재료를 만지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요리하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의 감각기관과 마음이 어디에 가서 쓰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사람은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음식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삶의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먹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만지고 사느냐. 맨날 컴퓨터 두들기고, 그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네모난 핸드폰을 보다, 네모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네모난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네모난 스크린 보고 일하다, 네모난 핸드폰 보면서 지하철 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TV 틀고 네모난 거 보다가, 핸드폰 보면 네모난 거 보고 자요. 이렇게 사시면은, 어디 좋은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퀄리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끔씩이라도 요리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고, 좋은 자극에 자꾸만 노출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가진 치유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재건하려면, 건강해지려면, 치유가 되려면 좋은 자극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인간한테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 인생에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이 회사 생활을 접고 도시 생활을 접고 뭐 제주도 내려가서 밥을 하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시면서 치유가 극대화되는 것들이 요거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에요. 몸과 마음과 감각 기관의 자극을 바꿔준 것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요 영혼이라는 레벨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릴 수 없다. 요거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유 인간이라고 하는 요 아유는 그래서 나예요, 나 여러분. 나는 인생의 주체니까 나는 몸과 마음과 감각기관 그 밑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어, 에너지를 쏟고 있냐를 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 트라이오파스탐바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나를 지탱해주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식습관, 두 번째 수면 습관, 세 번째 브라마짜리야, 마음 습관이고 이게 이제 경전 시대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생활 습관 부분에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경전이 쓰이던 시절에는 이런 화학적인 스트레스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유발할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몸에 유해 물질들이 쌓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균형을 맞춰라. 하나만 가지고 파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음식을 먼저 바꾸시면 이게 기폭제가 되실 거예요. 음식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음식을 바꾸시면 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음식이 그만큼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마음 습관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 성질 따라서 무드가 바뀌거든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고 장에서 흡수해서 행복 호르몬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도 음식에 달렸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음,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음식이 본인의 나의 무드를 결정한다는 거. 반대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항상. 오늘 기분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화딱지 나니까 떡볶이 먹고,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은 치맥이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람이 치맥을 때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쳤어요. 짜증이 났어요. 거기에 치맥을 때리고 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음날 개운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뭐 오일도 마사지 하고 가방에 차분히 앉아서 좀 릴렉스 하고 좋은 거를 보고 푹 잘 수 있게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찍 일어나서 뭐 산책도 한다. 이 두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내 기분 따라 음식을 선택하셨다가는 그거는 답이 없다. 네. 자, 그래서 본인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내 인생을 내가 좀 디자인해 보겠다. 올해는 적어도 작년 지나간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거 시작한 게 여름에 반팔 티 입어서 했는데 지금 1월 겨울이란 말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면 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지금 이제 1월 첫째 주잖아요. 이제 눈 깜빡하면 12월 말 돼가지고 아 오늘 올해도 못했네 젠장 이러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영역을 그래서 우리는 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가 어, 여기서부터가 한 덩어리니까 지금 저 시계가 맞나요? 지금 40분 맞아요? 네. 저희 5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이제 큰 덩어리를 볼게요. 아, 50분은 너무 길죠.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건드려야 한다는 거를 밑그림으로 그리시고, 출발을 식습관으로 하시면은, 시너지가 가장 좋다는 거. 식습관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실 수가 있고, 식습관과 수면의 질이 영향을 받으면, 무드 생성 자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음식은, 그리고 생활 습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과 엮어서 가면서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 생활 습관 부분에서 나머지 세 개를 다 무너뜨리는 게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네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고 음식으로 출발을 하시되 생활 습관을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생활 습관은 경전에서 다루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죠. 지금 아마, 6개월 중에 2번은 음식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고, 식습관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유르베다랑 현대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유르베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소화력이라는 걸 뽑았고, 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불타는 소화력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고요. 왜냐하면은 영양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보약, 약물이라도 그 사람의 소화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보다 소화력, 그래서 먹는 사람의 소화력을 고려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효능이나 음식의 영양 성분, 식단이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먹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식도 좋고 육식도 좋고 뭐 저탄고지도 좋고 다 상관없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에 대한 관찰이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뭐 아침 시간에 좋은 거, 점심 시간에 좋은 거, 저녁에 좋은 거 섞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되지만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들여야 되는 습관이 바로 그거예요. 나 지금 속이 어떻지? 를 보고 음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카페를 가셨어도 뭐 밖에서 사 먹더라도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이거는 먹지 말아야겠다. 왜? 전에 이거 먹어보니까 이렇던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려면 먹을 때마다 좀 관찰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찰이 아무것도 없으면 뭘 먹었을 때 좋았다, 뭘 먹었을 때 나빴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으시면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장 먼저 들이셔야 될 습관은 나 지금 상태가 어떻지? 그러면 이거를 내 생각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요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분이 오늘 꿀꿀하니까 그냥 핫초코 먹고 그냥 죽자 이러지 말고 지금 초코 먹으면 우유 들어가서 내가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으니 그냥 민트티나 먹어봐야겠다. 먹어보시고 괜찮네. 그러면은 그 선택을 좀 힘을 몇 번 실어서 실천을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습관에서는 본인의 상태를 자꾸 체크를 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수면 습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패턴이 있으면 가장 좋다. 요거는 계속 좀 내용이 뭐랄까요? 업데이트가 되는 현대과학 쪽에서 업데이트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아유르베다에서의 말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휴식이다. 그럼 이 휴식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는 음, 뭐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 어떤 매트리스를 쓰고 베개가 어때야 되고 이런 묘사보다는 어, 수면을 위해서는 신경이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 뭐 아유르베다 용어적으로 보면 왓다도샤를 잘 보상을 해주는 뭐 오일 레메디라든지 이게 진화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안정적일수록 사람이 잠을 잘 잔다는 거에 대한 묘사가 가장 아유르베다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현대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패턴이에요, 패턴. 어떠한 패턴으로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자느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표본을 봤을 때 몇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턴이 있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설령 수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중에 뭐 5시간 자다가 토일 뭐 10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고 되어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장 많이 가고 호르몬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요 패턴이라는 거예요. 못 자다가 몰아자. 그러니까 차라리 못 잘 거면 못 자고 잘 잘 거면 잘 자고 그 중간점을 찾아서 그래도 취침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뭐 시원하게 자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온돌과 전기장판에서 자는 문화가 있죠. 뜨겁게 자는 게 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지지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염증,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이 생기건 무슨 트라우마가 생기건 해서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은 잠재적인 질병의 스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염증 수치라는 게. 근데 온도를 높여서 뜨거운 상태로 자는 게 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장판에서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습관을 바꿔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장판이 무서운 이유는 온도가 따뜻한 온도에서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것도 위험하고, 뭐, 전기로 된 거니까 위험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전기장판 쓰지 마세요 하면, 온수 매트라서 자기장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알아서 물이 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기에 꽂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다. 실제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 타이탄들의 습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는 온도를 시원하게 맞추는 매트를 깔고 자요. 그 정도로 시원하게 자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때 시원하게 잡니다. 이렇게 노인처럼 뜨거운 지지고 자고 이렇게 뜨거운 물만 샤워하시고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의 이미지랑 그죠? 좀 다르죠? 시원하게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다고 뭐 감기 걸렸는데 차게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면 호르몬이겠습니다만 아유르베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왓다도샤라고 하는 거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일요법을 하고 저녁에도 발 마사지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방식이에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낮에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을 보면서 걷기.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햇빛을 보고 걷지 않으면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 겨울철에 그 건강이 취약해지는 이유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가 되게 크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겨울에는 완전 꽁꽁 싸매고 잘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침이랑 낮 시간에 햇볕을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걷는 습관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블루라이트. 뭐 컴퓨터의 블루라이트, 핸드폰의 블루라이트, TV의 블루라이트. 저는 그래가지고 그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을 달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신경이 자극이 안 될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죠? 건강하게 먹어라. 뭐 요리는 귀찮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들 모아가지고 영양제 이만큼 해서 이제 먹습니다. 내가 건강은 이만큼 생각해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TV 다 그냥 블루 스크린 차단하는 거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뜯어 고쳐보겠다 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지 마시고. 음,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나요. 쿠킹 클래스에서도 해보면, 감자 먹지 마세요. 얘기를 막 하게 되면, "헉, 근데 감자가 어디에 좋다고 하더니, 뭐, 어제도 들었던 거는 뭐, 비타민 C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감자가 비타민 C 때문에 먹는다. 그럼 오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음식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생활 습관, 수면 습관 같은 거에서도 정해진 그 가장 이상적인 거를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하세요. 제가, 나가서 걷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창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태웠습니다. 햇빛을,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얼굴만 타지 아무것도 합성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선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굉장히 안 좋은 선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좀 덜 보는 습관만 들이셔도 확실히 해가 진 다음에 뭐 퇴근을 해서 블루라이트를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 보셔도 어, 수면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들 저녁 시간에 와서 더 많이 노출을 시키거든요. TV나 뭐 핸드폰을 가지고 그죠? 멜라토닌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멜라토닌 스위치가 켜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낮에 햇빛도 보고 걸었다. 그럼 이 사람은 마구마구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더니 어두운 게 아니라 막 환하고 TV도 빵빵 나오고 소리가 크고 이러면 이게 잠긴단 말이죠. 근데 집에 퇴근해서 왔을 때 좀 자극적인 불빛이나 이런 거를 줄여두시면은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다. 잘 나온다는. 요거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된 거다.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 옛날에 이제 부시맨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낮에는 눈 떠서 먹을 거를 생존 위해서 나가서 먹고 때려잡아서 먹고 뭐 수영도 하고 뭐 하다가 밤 되면 불이 어두워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누워서 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클에 인류는 맞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을 깨우고 저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내가 인류의 역사를 무시하고 나는 이번 생에, 이번 100년 안에 내가 이 사이클을 뒤집어가지고 나는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고 하더라도 잘 건강하게 살 거다. 이런 도박을 하시면 안 된다. 뭐 절대로 이 앞에 그 수만 년의 그 역사를 깨고 건강할 수 있는 인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패턴, 수면 패턴은 그렇게 잡아가셔야 되고, 음, 이것도 또 바뀌었는데, 이래서 아유르베다는 이건 정확한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은데, 현대의학에서는 옛날에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였어요. 2시에서 4시에 깨 있으면은 이 사람 무조건 알아 눕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조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더 당겨졌어요. 지금은 12시까지 갔다가 12시에서 뭐 3시, 4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더 건강하려면 지금은 막 11시, 10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12시를 넘어서 잔다. 그리고 12시에서 4시 사이가 이제 거의 황금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고 있으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12시가 넘으시면 호르몬이 뒤집어진다. 특히 여성분들. 12시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마구 나와서 여드름 생기고 생리불순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 습관이고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돌려막기 식으로 건강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잠이 안 오니까 수면 보조제, 밥은 잘 못 먹으니까 영양제 한 다발, 운동은 못 가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진동 오는 거 이렇게 누워서 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타협하지 마시고 삶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 습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고 싶다, 잘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잘 자야겠다. 이게 납득이 가셔야 잘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잘 먹고 잘 자야 돼? 인생에 목표가 없는데 그냥 살다 죽을 건데 못하러 잘 먹고 잘 자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자야 다음날 가서 능률이 올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가 가셔야 되는데 내가 일 열심히 하면 회사에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거야? 이 마인드 드시면 뭐 굳이 잘 필요도 없죠. 그냥 잘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좀 가장 건강으로 가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잡는 거는 습관 만들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물론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죠. 가난이 되물림되는 이유는 부모가 돈을 안 물려줘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기 때문이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대대로 뭐 물려주지 못하는 게 그 건강할 수 있는 마인드를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멘탈리티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자꾸 시키니까 그 이 정도로 멘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잘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익히 들어오신 분들,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자꾸 들어오신 분들은 멘탈이 그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비싸니까 먹지 마라. 뭔 유기농이냐, 그죠? 뭐 아니면은 대충 시켜 먹어라. 한 끼 때워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분이 갑자기 뭔가를 바꾸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 이런 멘탈 가이드를 스스로도 좀 잘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엉엉 울면서 치과 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집의 부모는 치과를 갈 때, 너 가서 울면은 너 그냥 한 대 주워 박는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의사 선생님은 복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고. 부잣집 아이가 치과를 갈 때는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그 의사 선생님은 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너에게 서브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네가 의문이 나는 것은 다 물어보고 너를 설득을 시키게끔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가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 게임이 인생 디자인 하시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습관일 뿐이기 때문에 강철 멘탈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 돼요. 마음 운동을. 강철 멘탈은 그러니까 몸을 열심히 쇠질을 하고 막 닭가슴살을 먹는 분들은 몸이 탄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강철 몸은 운동으로 해서 얻어진다. 결론이 났죠. 멘탈도 마찬가지예요. 강철 멘탈은 마음 운동을 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면 약한 거는 몸이나 마음이나 똑같다. 그래서 마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다. 건강하게 먹으면 이래서 좋은 거다. 잘 자면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좋은 거다. 뭐, 뭐 예를 들어, 뭐 토마토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이 커피는 나에게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빨리 구별해내는 거.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를 자꾸 선택을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마음 운동의 시작이에요. 별다른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저 새끼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주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 그거는 내가 이제부터 요거를 선택하겠다. 이게 마음 운동이에요. 요거는 도움이 안 돼. 지금 여기 가는 거 좋지 않아. 지금 이거 먹는 거 좋지 않아.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 운동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습관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현대의 과학에서 밝혀주고 있는 아유르베다 경전 쓰이던 시절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생활 습관.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화학 제품. 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거, 그, 화학 제품이라고 일컫는 그런 케미컬들을 없앤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화학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먹는 거에서, 냄새 맡는 거에서, 바르는 거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음식으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우유를 마셨을 때 들어오는 게 뭘까? 식품을 그래서 음식을 고르실 때는 그 퀄리티 체크를 하시고 라벨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뒤집어 봤는데, 그 우유 안 좋다 그래서 두유를 사 먹으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배지밀을 딱 샀어요. 뒤집어 보세요. 이거는 콩이랑 물만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 100가지가 들어가 있던.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화학 제품 왜 먹어요? 이거 딱 보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안 먹으면 돼요. 뭔지 모르는데 왜 드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이 계란이 단백질로 돼서 나에게 들어올지, 이 계란이 이 닭이 받았던 스트레스 호르몬과 알을 많이 낳으라고 산란 촉진제를 맞고 병들지 말고 살찌라고 항생제를 맞은 닭의 알을 먹을지. 그러면 나는 단백질을 먹느냐,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느냐 차이가 생겨버린 거 벌써. 우유를 한 잔 마시더라도 우유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고기를 하나 먹더라도 목초 먹여 키운 거일지 이거를 그 GMO 콩을 먹여서 키운 소가 주는 고기일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시면 화학 제품이 유입되는 걸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음식으로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코로 들어오는 거는 냄새가 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다가 뭐 방향제 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푹푹 쏘는 스프레이 어디에 놓고 쓰시는 분들, 향 좋으라고 향수 뿌리시는 거, 디퓨저 뿌리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코로 들어오는 화학 제품인 거죠. 그리고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바르시는 거, 뭘 바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음료의 첨가물 보존제나 생활하는 용품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체내로 유입이 되면 가장 무서운 거는 여러분의 호르몬을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호르몬 교란되면 좀 어때요? 상관없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로부터 온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각종 암의 넘버원 원인이 되고요. 폐암으로 갈 수도 있고 유방암으로 갈 수도 있고 음식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으로도 이제 위암으로도 많이 가고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차단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회용기를 쓰시는 거.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쓰시는 거. 가장 많이 절대적으로 오늘부터라도 꼭 고치셔야 되는 거는 뜨거운 음료를 그 일회용기에 드시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귀찮아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게 인생 건강을 사시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일회용 컵에 절대로 뜨거운 거 먹지 마세요.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도 나왔죠. 한 잔의 뜨거운 플라스틱 용기에 마신 음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한 잔 마셔서 암 걸릴 수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로 된 거를 음료를 매일 마시고 음식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두고 옷도 섬유유연제 많이 쓰는데 폴리에스테르 옷만 입고 섬유유연제 많이 쓰고 플라스틱 섬유가 합성된 옷을 입고 자고 샴푸를 씻고 이런 사람 그런 음식들만 먹는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한 개 사이즈를 먹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요 플라스틱, 이 신용카드를 일주일에 하나씩 씹어 드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소화가 잘 되는 분은 소화되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화학물 중에 그 프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여성분들의 그 생식기, 남성분들의 생식기를 쪼그라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일수록 호르몬 불균형, 그다음에 호르몬 계통에 암이 걸리고 난임, 불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성이 중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임신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거 담아서 드시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매번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 1층에 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커피숍 보면 그거 사서 이렇게 선생님들 하나 드세요 이러신단 말이죠. 미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하루 안에 뭘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2023년에 요 네 가지를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겠다. 그러면 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 음식을 먹을 때부터, 내가 지금 어떤 컨디션이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를 좀 관찰을 해봐야겠다는 시작도 하시면 좋고, 수면을 돕겠다 하시면 낮에 좀 나가서 걸어봐야겠다. 마음 습관은 마찬가지죠. 음식이랑 붙여서 가시면 돼요. 이거 나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는 하지 말자라는 다짐만 자꾸 늘려가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는 것만 줄이셔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아유르베다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었고, 이거를 아유르베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디나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는 하루, 그다음에 짜리아는 행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하루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아유르베다의 섭생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반복되니까,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은 하루 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사시는 분들은 치유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하루를 대충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건 진리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루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게 진화차리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시간을. 여기에서 뭐 5일 레메디를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는 그거를 캐리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이것의 핵심 요소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 시간은 액션이에요, 액션.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흘렀죠?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반까지. 시간은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액션이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액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있는 동안
듣는 동안, 먹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간은 흐르고 있다. 행위다 자체로. 이 모든 행위는 시간 안에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요소를 가지고 내가 쥐고 흔들 줄 알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왜?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힘을 내가 가져간다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라고 보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자체를 올바른 시간에 적절하게 행위를 하는 것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아유르베다의 디나짜리의 핵심이고, 여기서 목숨 걸고 달려든 게 이 바타 도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상할까, 어떻게 관리해 줄까에 거의 올인을 했다. 근데 이 바타 도샤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숨을 쉴 때마다, 뭐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바타 도샤가만 열일을 해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생기면 이 움직임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산화되는 거죠. 늙는 거죠. 사과 껍질을 까면 산화가 되면 갈색이 되잖아요. 늙는 거예요. 우리도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요 아따 도샤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반대되는 물질을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따 도샤는 굉장히 차갑고 거칠고 건조하고 이렇단 말이죠. 굉장히 그게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몸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축축해지고 차가워지고 그죠? 거칠어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이걸 제가 1시간 동안 비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거칠어지고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리고 야구 투수가 공을 1개, 100개, 100개씩 시즌 10개 던진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나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늙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여기에 거칠어지고 윤활력이 없어지는 그런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차가워지는 성질. 그러면 이 바타도샤를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자. 그래, 그게 노화를 방지하는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니까. 그럼 차갑고 건조하고 거치니까 기름지면 되겠네. 그걸 따뜻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기름진 따뜻한 거를 바르고 먹고 하는 방식으로 레메디를 만들어 갔어요. 디나차례에서. 그래서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게 병으로서 큰 병이 발병하면 그걸로 관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오일을 가지고 몸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든 게 디나차리아라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의 생명력과 같은 이 에너지, 아그니, 소화력 요거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다룬 게 디나차리아예요. 그래서 요 디나짜리아를 가지고 제가 오늘 1월까지 마무리했으니까 2월부터 6개월간 백수 선생님이 요거를 주제로 지금이랑 똑같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1시에 똑같이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프로젝트 2023이라는 걸로 저희 SNS에 슈리베다, 아유르베다 저게 이제 인스타 계정인데 인스타로 올라가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시면서 어, 다 무료 콘텐츠니까 잘 따라가시면서 음식에는 이렇게 해보고 뭐 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8시에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라이브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좋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에서
한 주간의 챌린지도 발표를 하고 필요한 이야기 나누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8시에 계속 컨텐츠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를 보시면서 좀 열심히 본인 컨트롤하는 것에 한번 올 한 해를 맡겨보시면 어떨까 싶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의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건 온라인도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는 질문 있으세요? 오프라인에는 질문이 없으니까 오프라인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이요. 질문요? 네. 어떤 거랑 염색이랑? 펌이랑, 그쵸.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화학 제품 중에서 이제 펌이나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천연 염색하고 천연 펌 하는데, 그 화학 제품이 가장 유입되기가 쉬운 것들이 이제 피부, 두피를 통해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유입이 되면은 여기서만 그냥 두피가 건강이 손상이 되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피부 표피층 지나서 케미컬이 침투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펌과 음, 염색의 재료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도 그 부탈산,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침투가 깊게 되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이제 돈단 말이죠. 이제 이게 가장 무서운 게 그 아버님 피부과 병원에서 보면은 염색을 하시다가 파마를 하시다가 이제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계속 해왔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 몸이 더 이상 못 버티는 지점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원료가 피부에 살짝만 닿도 뒤집어지는 이제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팩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보시면. 그러면 일본 동물을 본인이 이제 플라스틱을 방지해야 되는데 차가운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자체를 플라스틱 코팅이 된 것들을 쓰시는 게 안 좋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뜨거운 걸 만나면 완전히 폭발을 한다고. 없으시면은 네. 샴푸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그 케미컬 지수가 나온 게 있는데 탑2가 이제 향수, 그다음에 샴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샴푸를 쓰시는 거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비누로라도 바꾸시면 훨씬 케미컬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돼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손가락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과 호르몬 중에 모발과 이 찰랑거림과 호르몬 중에 뭘 택할 것인가는 이제 자기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천연 성프로 바꿨어요. 천연 에센스로 바꿨어요. 하시는 타협을 하셔가지고는 변화가 없다. 샴푸로라도 바꿔보시고 머리가 너무 뻑뻑하면은 먹는 코코넛 오일 가지고 살짝만 마사지하고 그 비누칠 하시면 훨씬 좋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데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고 너무 기름지니까 비누 살짝 씻고 그러면은 미끌거리지도 않고 손가락도 들어가고 괜찮아요. 그렇게 바꿔보시면 되죠. 그 샴푸 헤어 제품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와요. 그 병원을 찾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마 쪽으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헤어 제품 이마 쪽에 트러블은 헤어 제품 때문에 많이 오고 그리고 샴푸 트리트먼트를 많이 오랜 기간 이제 쓰시는 분들은 늘 나이가 들어서 오시면은 헤어 모양 따라서 기미가 와요. 그 케미컬이 가장 무서운 게 햇빛을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이렇게 있으신 분은 앞머리 들어보면 여기만 기미가 이렇게 껴있고 머리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목 쪽 보면은 김이 엄청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병원 가서 레이저하고 또 기미 크림 바르고 샴푸는 죽어도 써야겠으니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이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는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슈리베더 검색하시면은 영상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네, 인도문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상체질과 아유르베다 세 가지 도서의 차이점은 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이고요. 네. 몸이 찬 체질도 시원하게 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몸이 찬 체질이라는 거는 성향상 몸에 열이 많은 사람보다 차가운 거지 만약에 내가 손발이 시려서 불편하다 또는 너무 추워서 불편하다는 거는 음식이랑 생활 습관이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찬 기운이 많다는 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시면 이미 체질 범주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몸이 차서 불편하다는 거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인이니까 열이 많은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열이 많아서 병이 나는 거는 체질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생활 습관 문제고요. 몸이 차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이 차고 냉해서 아프시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체질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음식 문제다.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온라인, 오프라인 6개월간 수고하셨어요. 다음 나와보세요. 저희 백조선 선생님이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6개월간 이제 디나차리아 강의 하실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고경화 대표님 이어서 이제 디나짜리아에 대한 강의를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짜리아라는 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건강이라는 게 그냥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갑자기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몸에 있는 균형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이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지는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강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달 이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런 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점심 기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